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직접 당한 교통사기 이야기입니다. 보험사기라고 하면 보통 병원이나 서류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겪은 건 도로 위에서 실제 사람을 표적으로 한 범죄였습니다. 그 표적이 된 사람이 바로 72세인 저였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특히 저희 또래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광명시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양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한쪽엔 배추와 무, 다른 쪽엔 두부와 생선.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먹을 반찬거리였습니다. 허리가 좀 굽어서 조심조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그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면서 방향을 살짝 틀어 제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장바구니 속 채소들이 빗물 튀는 도로 위로 흩어졌어요. 숨이 막히고 허리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몰려왔는데 이상한 건 가해자의 반응이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죠? 걱정 마세요. 보험 처리 다 해드릴게요. 병원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차분한 말투였어요. 그 순간엔 정말 우연한 사고였고 이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저는 이미 그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허리와 옆구리가 욱신거렸고 숨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계속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친절 속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상태를 기록하고 엑스레이 찍고 각종 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실제로는 멍들고 허리, 옆구리가 아픈 정도였는데 기록과 사진 속 제 모습은 마치 큰 부상을 입은 심각한 환자처럼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신은 더 강해졌어요. 제 부상과는 상관없이 오직 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만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겪어보니 교통사기단의 수법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첫째, 표적 선정. 이들은 아무나 노리지 않아요. 반응이 느린 사람, 특히 저희 같은 노인분들을 주로 노립니다. 저처럼 늦은 저녁에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완벽한 표적이었던 거죠. 둘째, 사고 연출. 차량 속도를 조절해서 접근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거나 방향을 바꿔 충격을 주되 너무 큰 부상은 피해요. 그리고 마치 우연한 사고처럼 연기하면서 "괜찮으세요?" 라며 친절하게 굴죠. 셋째, 병원과의 공모.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부 병원 직원들이 이 과정에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실제 부상과 상관없이 과장된 진단서를 만들고 보험 총대용 자료를 조작하더라고요. 넷째, 심리적 통제.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오기만 하세요." 라는 말로 안심시키지만 사실상 피해자는 선택권을 잃게 돼요. 그 친절은 일종의 덫인 셈이죠. 몇 주 후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대했지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겪은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보니 이들은 정말 치밀했어요. 증거는 여기저기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기엔 애매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고 CCTV는 사고 순간을 완전히 담지 못했고 병원 기록은 이미 조작된 상태였죠. 결국 경찰 수사는 종결됐고
제 사고는 의문사로 남게 됐어요. 공식 문서엔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마음속 답답함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몇 주,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작은 통증에도 숨이 막히는 공포가 밀려왔죠. 길에서 자동차만 봐도 마음이 움찔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항상 있고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는 걸 넘어서 주변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하는 습관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예방 수칙들이 있어요. 나천 친절을 경계하세요. 사고 후 우리가 다 처리해드릴게요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병원 선택권을 지키세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병원을 선택하세요. 그들이 안내하는 병원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 112, 나 119에 신고하세요. 보험 정보를 미리 알아주세요. 본인의 보험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상대방 차량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 고통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저희 또래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도로 위의 작은 선택 하나, 병원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한다면 그 누구도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안전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